예, 김성환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소취소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약간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멘트를 보니까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 청와대 멘트라는 거는 청와대 브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소식이 예, 들어왔는데요. 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총을 그리고 통해서. 예.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걸 거의 그대로 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처리 시기, 절차 내용 등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라고 하는 시점을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서 언급을 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그 특검 법안을 일단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안 하겠다는 뜻인지 후에 안 하겠다는 뜻인지 그게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법안 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라고 한 이유는 요 사안 자체가 지금 뭐 국민의힘 공세도 좀 강해지고 있고 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민주당도 판단을 한 거네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뭐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후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죠. 예. 그 이후에 이제 특검법은 처리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꽤 많은 분들 또 지금 TV에 나오는 평론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다 곤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제 주변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특검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흡수해 나가느냐,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잘 끌고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강행 처리를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격전지라고 하거나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수 결집에 명분을 준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그러니까요. 돼요. 뭐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 행위를 할 때 투표는 기본적으로 심판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했으면은 상을 주고요. 못했으면 심판을 해서 뭐 그 정당이 낙선하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의 속성,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좋잖아요. 좋은데 다만 이 변수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늘 한 정당을 뽑아왔다고 하면은 그 정당을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특히 영남에서는 정당을 바꿔야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일 거거든요.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럼 기존에 찍어왔던 국민의힘을 계속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마 그렇게는 찍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갈등하는 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민의힘이 일종의 선거 선동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원래 악마였는데 잠시 지금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근데 봐라. 저 특검 처리하는 거 봐라.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거 보니까 장동윤 대표도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독재 또 하려고 하는 거다. 말할 자격도 없지만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면서 다시 본 모습으로 되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수층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체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보수층 10명 가운데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보수는 한 6명이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근데 10명 중 4명은 짠물화되어 있는 윤 어게인 세력에 가까운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6명을 예.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렇다고 민주당을 선뜻 지원하기는 어려운 이런 보수층들이 뭔가 국민의힘을 찍어야 할 명분을 하나 던져준 셈이 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오늘 사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돌려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왜 그렇게 급했을까라는 점이 있고 하나는 국민의 이런 이렇게 심리라든지 여론을 판단하지 못하는 건가 듣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다 아쉬워요. 다시 네, 아쉬운데요. 큰 명분, 대의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예. 보고요. 뭐 일종의 오만이라고 그렇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하는 일종의 신념화되어 있는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특검 형태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수사기관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 한다고 하면 뭐 그 다음에 이 뭐랄까요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기왕 지금 하는 김에 밀어붙여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 모두가 사실은 지금 선거 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근데 되고 있는 선거 거잖아요. 전도 선거 전인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에게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특검법 안에 뭐 어떤 조항,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원한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약간 그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들 이제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법을 개정한다던가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특검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다. 왜 그 판단을 못했을지 모르겠다. 이 부분. 예. 질문을 받으면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의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여론을 만들어가거나 수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매우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상황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야 예. 아주 명백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들어오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진보 진영 내나 이런 데서 분열하거나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전문가 의견부터 시작해서 예. 법조계 의견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오늘 한명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수기라고 하는 그렇죠. 단어로 요약될 예.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수사가 과잉 지나쳤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대가 동의해요. 있습니다. 예. 공감대가 있어요. 예. 근데 제일 큰 산을 넘어가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혀낼 거냐. 그렇죠. 예. 밝혀내고 나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8개인데 8개를 그러면 싸그리 다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론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는 그 밤대 논리가 싹 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다급했던 계엄의 날 빨리 지금 국회 의사봉 두드려라. 빨리 통과시켜라. 계엄 해제안을. 그럴 때 우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즉시 국무회의 직후에 계엄 의결이 됐다는 걸 통보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체 없이가 뭐냐?
나중에 가서 이게 예. 위법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릴 예. 가능성이 있고 지체 없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걸 법리적으로 보완해야 바로 지금 국회에서 그걸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다 어느 정도까지 모일 수 있는지, 야당 의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충분히 사실은 사전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고지 절차를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도 시간 얼마 줄 테니까 빨리 모여라. 이걸 반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의원들이 최대한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의사봉을 두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시비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중함이 좀 부족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공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형사법을 바꿔버리거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존의 유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면은 그냥 면소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공소 취소를 특검이 그냥 가져가서 해버리면 돼요. 예.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데 그럼 그것 자체가 위법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다른 수사기관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이걸 조작한 증거를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사기관이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론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특검한테 맡긴다고 하면은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최대한 수사해서 그렇죠. 조작기사 예.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볼 때 이걸 이렇게까지 조작을 했는데 이걸 내가 유죄를 때려야 되나? 이거 아예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최적의 방법인지를 찾아 나가고 고민하고 그걸 여론들을 모아나가면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했더라면 논란이 좀 적었을 텐데 그런 과정은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예. 아주 깔끔하게 싹 하고 없애버리는 방법만 결론적으로 찾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검찰도 믿지 못하지만 사법부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실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그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작기소 특검을 지선 이후로 미뤘는데, 여기 지선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된다면 이미 특검법은 발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뭐 이제 내용 수정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될까요? 지선 이후에 여기 추진이 되긴 할까요? 그거는 아마 논란이 있을 거예요. 당내에서. 일단 예. 의총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라 예. 반대 의견을 내는 의견들도 있을 거고요. 야권이든 그러니까 범여권이든 진보 시민단체나 법조단체나 이런 곳들에서 아마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입장 밝혔던 것도 그렇지만 예. 처리 시기 절차 내용들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 내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이렇게 두 가지 단어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랬네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시비를 삼았어요. 예.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소 취소 권한에 관한 문제나 뭐 이 처리하는 시기나 이런 거는 특검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하고 일정하게 뭐 협의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범여권 정당들도 있잖아요. 네. 그 정당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관한 부분이니까 특검법 내용을 막 손질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마지막 궁극적으로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냥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좋을지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법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부당성을 밝혀나가고 아주
그 지혜롭게 법안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는 하나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사안이 이제 지선 전까지 이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국민의힘에서는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된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서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것 좀 한번 여쭐게요. 사실은 이제 조작기소 저희 국조특위에서 연어 술 파티 관련한 증인들을 여럿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요 감찰을 종결을 하고 연어 술 파티는 사실상 있었다라고 결론을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찰된 지 한 9개월 만이고 이 사건이 있었던 지는 한 수년, 한 3년 정도가 지난 내용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이 사안을 이렇게 밝혀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예. 그 밑에 깔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렇게까지 나온 건 참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그냥 판단하진 않았을 거고요. 일종의 이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거는 예를 들어서 교도관을 조사하거나 이거는 법무부 차원의 조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에서 결론을 네. 내렸다는 거예요. 네. 검찰 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검찰 손으로 연어술 파티가 있다고 말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뭐 이런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겠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소 취소 안 하잖아요. 예.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검찰이 자기네들이 TF 꾸려가지고 조사했는데 연어술 파티 있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그럼 검찰이 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자기 스스로가 탄핵한 거예요. 맞습니다. 배격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해야죠. 해야죠. 예. 당연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검사들, 뭐 박상용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조사도 안 받았다는 희한한 얘기 하던데 TF에 가가지고 조사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그 조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들 징계해야 한다.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수사 대상에 올려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곳이. 지금 또 상황이니만큼. 그 버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매우 높아요. 지금까지 버텼던 것처럼 그렇겠네요. 버티면 그럼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법무부 예. 차원의 징계 청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보면 검찰은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땐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계속 시간 질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특검 얘기 나오면 그래 원래 그러려고 특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쳐나가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분명한 이거 연어술 파티라는 건 사실 이제 진술을 회유하고 말 맞추기해서 사건을 설계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진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진실이 판명이 되면 관련자들은 징계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끝까지 거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술을 먹여요 피의자한테. 예. 공범끼리 같이 모이도록 공범- 하고 네. 술 사오게 시켜요. 예. 연어 먹여요. 심지어 남욱 변호사는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가둬놔요. 예. 가족 사진 막 보여줘요. 눈물 막 쏟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가요. 기소해서. 판사가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사 있을 수 제대로 없는 했다고 일이 그렇죠. 볼 수 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식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돌 하나를 디딤돌을 하나 만든 거다.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은 특검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좋을지 국민 여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민주당 지지층이든 범여권이든 동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존재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